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가 회계 원리의 말하면 계정 감목이라 합니다. 그 기본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잖아. 그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자산이 뭐냐? 그죠? 자산.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작대를 하나 꺼보죠. 그러면 뭐 재산이잖아. 그죠? 재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소유 재산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대표적인 뭐죠? 현금, 뭐 건물 많죠. 그죠? 그런데 남한테 빌려준 거 있잖아. 빌려줬다면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 권리. 아, 소유와 권리를 우리는 자산이라 하는구나. 아셨죠? 소유와 권리다. 그럼 부채는 뭐냐? 요 권리의 반대다. 의무를 말하죠. 의무. 의무, 갚아야 할 의무. 그럼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한번 제가 여러 개 보겠습니다. 바로 현찰. 그죠? 또 우리 은행 예금 있죠? 예, 주식 같은 거죠. 예. 또 상품, 판매용이죠. 팔기 위한 거. 또 기업이 뭐죠? 건물, 또 토지, 뭐 특허권 등등 이런 거다. 그죠? 현금, 예금, 주식, 뭐 상품, 건물, 토지, 특허권. 권리하는 거는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그 권리라는 게 이제 우리 돈 빌려줬다. 그죠? 대여금 그럼 받아야 되잖아. 그죠? 또 이런 상품이 있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 돈 받아야 되겠죠. 예, 음을 받았다. 받으름.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미수금 안 받은 거 있죠. 잠깐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외상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요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을 때는 이걸 씁니다. 외상 매출금. 그러면 상품이 아닌 거 있죠. 요 상품이 아닌 거, 뭐 건물이나 토지나 뭐 주식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요걸 씁니다. 미수금.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이 아닌 거, 뭐 주식이나 건물, 토지다 그죠? 미수금 이걸 씁니다. 아셨죠? 그럼 이런 계산들이 있죠, 그죠? 또 뭐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줬다, 뭐 선거금, 등등등 이런 게 자산이다. 그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죠? 소유와 권리다. 그래 보시면 돼요. 예, 자산. 아시겠죠? 부채가 뭐냐?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니까 요거 반대잖아. 반대. 반대는 뭐가 있죠? 요거 반대말. 대여금의 반대는 뭐죠? 차입금. 빌려왔다 갚아줘야 되잖아. 차입금. 예. 요거 반대는 뭐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부채다. 요거 반대는 뭐죠? 그렇죠. 지급음. 이 받으름과 지급음은 이건 내 음을 받았다 이거죠. 음을 받으면 돈 안 받았잖아. 약속 정서를 받은 거지. 그럼 3개월짜리 음 받으면 3개월 후에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음을 내가 발행해 줬다. 이거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만기되면 내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죠. 현금을. 예. 지급은 부채죠. 요거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미지급금. 요거 반대는 선거금 받았다고. 선거금 먼저 좋은 거 먼저 받으면 뭐죠? 선수금. 또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채가 있죠. 이 돈 빌린 겁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같은 거죠. 돈 빌린 거는 그죠? 차입금과 사채는 빌린 건데 우리가 구분할 때는 요거는 말하면은 은행 쉽게 말하면 은행 생각하세요.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면 차입금이라 하고 기업 입장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업 입장이잖아. 그죠? 기업 입장. 예. 이거는 일반 대중에게 돈 빌리는 거죠. 즉 말해서 우리가 신문에다가 사채 발행 공고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개인들이 사채를 사죠. 그게 바로 그럼 사채를 샀으면 요 사채 조건을 보면은 내가 얼마짜리 사채를 발행한다. 그 얼마짜리 사채, 그 액면이 금액이잖아. 그죠? 액면 얼마짜리? 한 주에 1,000원이다 또는 10,000원이다.
몇 장 살 거냐, 뭐, 그거는, 그죠? 취득하는 사람이 정하면 되고, 액면 뭐, 10,00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이게 이자율은 10%다. 상환기간 5년이다. 이런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 신문에 공고하죠. 그죠? 우리 기업이 자, 사채를 발행하는데, 이거 돈 좀 빌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돈 빌려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사채 사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 빌려주는 사람 누가 되죠? 채권자가 되잖아. 채권.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죠. 그죠? 이런 조건이 있겠죠. 액면 10,000원짜리고 연이자율은 10% 줄게. 5년 후에 원금 돌려줄게. 이 말이잖아. 이런 게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5년 후에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건 부채잖아. 빚.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부채다. 자, 요거와 요거 차이점 아시겠죠?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고, 요거는 상품이 또 아닌 거. 그죠? 뭐 주식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아, 미지급금 쓴다. 이거는 계약금 받았다. 선수금. 아시겠죠? 그죠? 아, 이런 게 부채구나. 예. 그럼 이제 자본이라는 건 뭐죠? 예, 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게 바로 자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예, 자본. 아셨죠? 자본. 그럼 요 자본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게 이제 주식에 대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발행합니다. 그죠? 예, 발행하는데.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액면 뭐 얼마짜리를 연이자, 이건 이자율 안 나오겠죠. 예, 그런데, 자,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자, 보세요. 내가 기업을 하는 입장이다.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내하고 동업할 사람 구하는 거죠. 동업자. 그 동업자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주식 발행하는 거고. 돈 빌리는 게 이겁니다. 이건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사채고, 이거는 동업자, 내하고 같이 동업하자. 공동 좀 투자해 주세요 하는 게 주식 발행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 부르죠? 그렇죠. 주주라 해라죠. 그죠? 주주. 그럼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채권자잖아. 사채권자인데 사채는 빼버리고 채권자다. 그죠? 이 사람을 우리는 투자자다. 또는 뭐 출자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주가 주식회사 주인이잖아.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인이 한 사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주식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가 되니까 주주들이 많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공동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자니까 회사로부터 뭘 받죠? 그렇죠. 그 이익이 생기면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죠. 손해보면 배당 없습니다. 내가 투자했는데, 그죠? 이익을 봐야 배당이 있는 거지. 손해봤으면 손실 부담을 해야 되죠. 반대로. 그죠? 그렇겠죠. 그죠? 예.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뭘 받아야 되죠? 이자를 받겠죠. 그죠? 여러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투자자를 이제 우리한테 투자를 하니까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사채를 발행했다가 돈 빌려왔으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사채는 부채고, 주식하면 자본이 된다 하는 걸 이해하셔요. 아시겠죠? 요것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 장에 가서, 부채, 자본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있죠. 그죠? 예, 수익이 뭐냐? 이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이러고 보면 돼요. 쉽게 이해하세요. 벌어들인 돈이다. 벌어들인 총액을 말합니다. 얼마 벌어들였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근로를 정하고 월급, 쉽게 말하면, 그죠?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한 달에 월급을 받죠. 그죠? 그게 수익이잖아. 비용, 지출한 돈. 그죠? 지출한 돈이다. 이건 순서에 남은 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되죠? 이익이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자, 우리가 기업 그랬습니다. 그죠? 기업. 회사. 기업이다. 기업을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걸, 기업을 크게 구분했을 때, 회계학상에서 크게 구분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판매하는 회사. 이 상품을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 그 다음에 판매도 않고 제조도 안 하고, 그죠?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용역 제공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꼽습니다. 판매, 물건을 파는 회사. 물건을 만드는 회사.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런 판매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많잖아, 그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거죠. 제조에서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공장, 생산 공장, 그죠? 제조 공장. 용역하면은 뭐, 그죠? 건설업, 이거 용역이잖아, 그죠? 건설업, 아파트 건설, 뭐 빌딩 건설하죠. 건설업, 또 은행도 여기 들어가요. 서비스. 은행에서 뭐 물건 팔지는 않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물건 팔죠. 왜? 예금 자체가 은행에서는 상품이 되잖아, 그죠? 예금, 무슨 예금, 뭐 전기예금, 보통 이런 거,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여기 용역, 금융기업, 금융도 용역입니다. 보험도 여기 들어가죠. 보험에서. 용역.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만들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와 제조회사가 있는데 요 판매회사에 대한 회계가 무슨 회계냐? 재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 예. 즉 재산에 관련된 업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재무회계. 제조회사 회계를 우리는 뭐라 하죠? 원가회계라 합니다. 원가 뭐 더 하면 원가 관리회계다 하는데 줄여서 제가 원가회계를 할게요. 원가회계다. 그럼 용역회사 회계는 여기다 넣어버리죠. 여기다 이렇게 재무회계다가 같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묶어서 뭐라 부르죠? 그렇죠. 회계학이라 이랍니다. 회계학이고 요 회계학의 기본 원리 그게 바로 뭡니까? 회계원리죠. 예, 회계원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원리다, 그죠? 이 회계원리. 물론 이제 법이 약간 요래되면 이렇게. 그 다음 뭐죠? 부기. 이렇게.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래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과목이 이거잖아. 회계원리죠, 그죠? 회계원리인데, 그 회계원리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인데, 원가는 회계원리 요것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또 나옵니다. 원가회계가. 그럼 우리는 그럼 이 회계원리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회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 관련된 회계를 다 하게 되는, 이제 장부기자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공통적인 회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이제 말하면 좀 그 업종이 좀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상품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판매하기 위한 겁니다. 뭐 자동차 판매회사가 있을 거고 사과를 판매하는 회사도 있잖아, 그죠? 사과를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이라 하는 단일 업종이 있지, 단일 그 계엄증명을 쓰지만은 사과 회사에서는 사과를 나눠버리죠, 그죠? 사과를 갖다가 뭐 국광이라든가 홍옥이라든가 무슨 그죠? 이런 식으로 상품별로 나눠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라든가 이렇게 그렇겠죠, 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품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상품 종류는 뭐 한도 없죠. 그죠? 여러 수만 개 되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고유 상품명을 써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회사의 회계를 무슨 회계를 한다? 재무회계고. 공장에 대한 원가, 공장 만드는 회사는 무슨 회계? 원가 회계인데 용역회사는 재무회계 포함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전체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회계학이라 하는 겁니다. 회계학.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시험은 회계원리는 원래 이쪽인데 이것도 나오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아시죠? 그럼 이걸 재무회계를 하는구나. 그래, 재무회계를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을 알아보는 게 재무회계구나. 이래야 하시면 됩니다. 요 재무회계다. 그 원가회계는 뭐냐? 이거는 이런 말하자면은 분필지구를 하나 만들었다.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요걸 하나 지우개를 만드는데 재료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죠? 재료비가 얼마? 100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분필 지우개를 만드는데 내가 못 만들죠. 그죠?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 기술자한테 월급 줘야 되잖아. 월급. 급여. 그죠? 인건비, 노무비라 합니다. 그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50원 들어갔다.
뭐 기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세라든가 이런 비용 들어가죠. 이걸 우리가 경비라 합니다. 원가액에서는. 우리가 재무액에서는 이게 뭐라 그랬죠? 비용이라 하는 거잖아. 그죠? 비용이라 썼는데, 이 원가에 가서는 이제 비용을 경비라 이래 봐요. 경비. 제조 경비라 하는데, 이게 30억이다. 그럼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 얼마? 180원이다. 그죠? 이게 제조 원가입니다. 이거 알아보는 거죠. 이게 원가액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익이 얼마냐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재무회계를 했잖아. 그죠? 바로 이게 재무회계입니다. 요건 이제 원가회계는 우리 재무회계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쪽에서 재무회계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거와 이게 두 개 나오죠. 그죠? 시험에 80%가 나오고, 요쪽에 20%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32문제는 재무회계, 여기서 나오고, 이 부분에서 8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시험의 원가회계에서 여기 8문제가 나온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상품 판매사에 대한 이 재무회계잖아. 그죠? 그 상품 판매사의 주된 수익이 뭘까요? 물건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익의 핵심이 뭐냐? 매출입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냐? 우리가 이 금년에 매출액이 얼마, 그게 수익 합계죠. 그럼 요 수익의 지출하는 뭘까요? 얼마 주고 사왔다.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원가잖아, 원가. 이걸 우리는 제조원가가 아니고 이걸 매출원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8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다. 이익 20원 남았다. 이러죠. 매출원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출액 나오면은, 이게 수익의 대표 항목이 바로 수익의 대표 매출액이구나. 왜? 상호 판매사가 재무회계니까 물건 팔아야 되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상품. 그래서 매출액. 이게 이제 매출액인데, 요걸 우리가 액자를 빼고 많이 가면 매출 이렇게 했어. 그냥 매출하기도 하고, 매출액.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을 또 팔고, 그죠? 또 여기에, 요거 있다 그랬잖아. 여기 들어왔죠. 그죠? 용역에서. 용역은 말하면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죠? 서비스 제공하면 뭘 받습니까? 수수료 받죠. 그래서 수수료. 여기에 수수료 수익이 있구나. 이게 대표입니다. 수익의 대표. 여기 돈 빌려줬다 뭐죠? 이자 수익. 그죠? 집을 빌려줬다 뭐죠? 임대료. 이런 게 수익 항목이구나. 수익 항목이고, 비용 항목은.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출은 이거 광고해야죠. 그죠? 광고, 선전비, 광고료 같은 거. 또 집세가 필요하죠. 그죠? 임차료, 집을 빌려 임차료 있을 거고, 직원도 월급 줘야죠. 급여 또는 임금이라 하고, 급여, 예. 수도 광열비, 뭐 등등.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익 항목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비용 항목 이거는 많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월급을 받았으면 그게 수익이잖아. 그죠? 그 월급은 단순하지만은, 단수 수익이지만은, 그게 따른 돈 쓰는 건 많잖아. 그죠? 그 월급 가지고 집세도 줘야 될 거고, 그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들이. 근데 그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예. 요 수익 항목 단순하다. 이거는 좀 많다. 알겠죠? 비용이 어떤 게 있느냐? 대표 이런 게 있다. 그죠? 매출원가, 광고료, 임차료, 급여, 수도료, 뭐 소모품비 등등 이랬습니다. 수도 광열비. 아시겠죠? 그죠? 예. 적어드릴까? 수도 광열비, 뭐 소모품비 등등 있다. 자, 이제 개정 과목 이렇게 적어 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자산이 뭐다?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죠? 재산. 그 재산은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 있는 거. 부채는 뭐냐? 의무가 있는 거. 뺀 거 뭐다? 자본이다. 수익은 벌어들인 돈. 이런 거. 상품 판매에서 매출이고, 용역에서는 수수료, 돈 빌려주면 이자, 집 빌려주면 임대료. 그죠? 지출하는 돈, 매출원가. 이게 대표죠. 이게 대표. 수익의 대표는 매출입니다. 그죠? 용역은 이거 두 개가 대표다. 가장 큰 게 이거다. 그죠? 비용은 매출원가 제일 큰 거죠. 그 항목의 비중이.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비용이다. 그죠? 요거 뺀 걸 뭐라 부른다? 순수한 이익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회계를 그랬습니다. 그죠? 재무회계. 여기 재무회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추가하죠. 뭐냐 하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서에도 보면 뒤에 보면 부록이 있잖아, 부록.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기본 뼈대인데, 자, 회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 그죠? 방법들을 정해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액법이 있다, 정률법이 있는데, 방법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선입, 선출법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식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 나중 들어온 걸 먼저 팔았다. 후입 선출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바꾸는 거, 회계 변경. 또 중간에 하다가 장부에서 잘못했다. 오류가 생겼다. 그죠? 오류가 생기면은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되겠죠. 오류 수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런 자산부채 자본 항목에 대한 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랬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고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뭐라 그랬죠? 손익계산서라 합니다. 그리고 요 자본에 대한 변화 같은 게 자본 변동표고, 예, 그리고 요 현금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게 현금 흐름표.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하느냐?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바로 결산보고서죠. 자, 다시. 결산보고서라 하는 것은, 결산보고서라는 것은 전문 경영자, 사장이죠. 그죠?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주인한테, 기업의 주인, 주식회사 주인은 누구죠? 주주죠. 이게 주인, 이 사람들이 주인이잖아. 그죠? 주식회사 주인이 주주입니다. 이 대표자, 경영자가, 대표이사가 주인들에게 1년치 결산을 보고해야 되잖아. 그죠? 보고하는 양식. 그 보고하는 양식. 이걸 양식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결산 보고서를 하죠. 이걸 한마디로 재무제표라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예. 그 1년치 이제 좀 결산을 했으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자기가 맡아 책임지고 했으니까 그 경영 결과 보고해야 되잖아. 보통 뭐 2월 말에서 3월 달에 합니다. 1년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이 보고를 보통 2월 말에서 3월 이 사이에 많이 하죠. 그죠? 주주총회. 이게 바로 뭐죠? 주주총회잖아. 주주의 모임. 주주총회 할 때 보고하는 서식, 양식을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재무제표가 대표가 뭐다? 바로 이겁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또 요 자본의 변동, 우리 돈의 변동사항, 그죠? 내 돈, 자본 변동표. 그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은 네 가지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걸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가 어떤 것 하나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기본적인 우리 분석. 아, 우리 이 기업은 유동비율이 몇 프로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유동비율이 몇 프로다. 그죠? 또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비율 분석,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과 그리고 요 재무제표까지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냐? 바로 재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재무회계. 재무회계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원가 관리회계인데, 원가회계라 하기도 하고, 또는 관리회계라 하기도 하고, 묶어서 원가 관리회계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줄여서 앞으로 제가 원가회계를 할게요. 원가회계다. 요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얼마인지 짓게 하는 표.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원가회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이 재무회계에서 80% 출제됩니다. 그죠? 여기서 20%. 총 40문제니까 여기서 몇 문제? 32문제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 8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셨죠? 원가에서 8문제. 예, 그래서 40문제니까 한 문제당 2.5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 합격선입니다. 60점. 예. 요 재무회계에서 80%, 원가에서 20% 해서 32문제와
8문제 나오는데 총 40문제잖아. 그죠? 그럼 이 문제가,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 몇 문제, 총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30문제. 평균입니다. 꼭 30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고, 계산 문제가 거의 30문제, 이론 문제가 10문제 나온다. 이 40문제 중에서.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그죠? 오지 선다요. 5문제 중에 하나 골라라.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 이걸 우리가 이론 문제를 하면은 이 5문항을 읽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은 5문항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거 틀린 게 확실한 게 몇 개 뺄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이건 확실히 틀렸다. 이것도 확실히 틀렸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가 어느 된 분은 이거 하고 마지막 요 2개 가지고 이제 그죠? 정하면 되는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계산 문제인데 답이 예를 들어서 1번 정답이 100원이고, 2번은 110원이고, 3번은 95원이고, 4번은 80원이고, 5번은 90원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할 수 없잖아. 그 계산 문제는 선택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풀으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이게 정답 하나. 그 계산 문제는 풀면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이 계산 문제는 말하면은 이거는 답은 하나입니다. 그죠? 답은 하나인데 강의하는 사람마다, 강사들마다 풀이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건 뭐 우리 개인 얼굴이 다르다시피, 그죠? 답은 하나지만은 그 답에 접근하는 길이 다르다 이겁니다. 방법이. 그렇겠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UM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강의를 시작하면 여기서 계속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UM에서 듣다가 또는 요즘 에듀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에듀윌에 가서 듣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듣다가 이래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절대 그래 하시면은 시간 낭비만 됩니다. 시간 낭비. UM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니까 UM에서 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으면 꾸준하게 들으세요. 저는 강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강의 기간이 30년이 넘습니다. 제가 에듀윌에서도 이제 초창기 에듀윌에서도 강의를 했고, 노량진에서 또 전국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 지 한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는 제가 2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그죠? 거의 24년이면 한 23년이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경연제로 있어요. 시험이. 지금은 매년 우리가 시험이 있지만 과거에는 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주택관리사만 해도 제가 거의 한 30년 했죠. 그죠? 저는 그 전에 감정평가사반, 또 세무사반, 이런 데서 제가 회계학 강의를 해왔습니다. 하다가 또 주택관리사 강의를 하고 쭉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회부터 했으니까. 그럼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시험 출제 방향이라든가 출제 문제 같은 걸 제가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시험이 객관식인데, 계산 문제 푼다는 거는 모두 주관식이잖아. 그죠? 이 주관식을 이쪽 객관식화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강의를 객관식 대비를 해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주관식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과정이. 우리는 시험에 객관식이 나오면 객관식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주관식으로 공부하다가 이 객관식 문제를 풀려 하면 상당히 힘이 들죠. 애로사항이 있죠. 그죠? 저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 대비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계산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하고 다른 분의 강의하고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제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 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답에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택하면은 한 군데를 택해서 꾸준하게 하시라 이거지. 꼭 제가 들으라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는 저는 이쪽으로 해서 준비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붕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중요한 게 붕괴입니다. 회계에서 장부기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절차가 바로 붕괴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붕괴가 잘 안 나오거든요. 40문제 중에서 붕괴하라 하는 말이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매년. 거의 잘 안 나와요. 또 붕괴를 몰라도 시험 답을 또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제가 기본적인 붕괴 원리를 꼭 이제 강조를 해드립니다만은 붕괴로 통해서 붕괴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주관식다입니다. 모든 장마다 붕괴, 차변에 뭐 사채를 발행했다 하면 붕괴하죠, 그죠? 차변에 뭐 현금이 돌아왔다, 당정 예금 대변에 사채 발행하고 나서 차익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붕괴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주관식 강의고 저는 붕괴를 빼버립니다. 바로 이래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 이해하시고 또 저는 공식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거는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만 공식 위주로 하는 게 바로 주관식이죠. 공식을 안 하는 게 바로 객관식 강의라고 하는 걸 아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꼭 여러분들 아까 제가 주명을 말씀드렸죠. 그죠? 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 필요하고 또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어차피 예습을 하시더라도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강의를 들으시고 뭐 한 번 정도 다시 복습하시고 제가 요 복습은 꼭 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강의가 좀 진행되면은 그 복습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 문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하고 같이 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또 거기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할 필요 없다.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자산이 뭐다, 부채가 뭐다, 자본 이건 이해하셨죠, 그죠? 수익, 비용, 이익을 이해하셨습니다. 요 과정이 재무회계다, 그죠? 재무회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료비, 노비, 경비라고 하는 과정. 재료비가 얼마, 노미 얼마, 경비 얼마나 하는 게 바로 뭐다? 원가관리회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가회계다. 일단 원가회계 줄여서 합시다. 줄여서 할게요. 무슨 회계? 재무회계와 무슨 회계? 원가회계다. 알겠죠? 시험 비중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75%, 약 30문제. 이론 문제가 10문제. 자,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는데, 이게 30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론 문제 10문제인데, 이걸 별도로 공부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 알고 요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죠.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론을 또 정리해 나가죠. 근데 이거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397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58이다. 그죠? 이걸 계산 문제 풀 때 우리는 그냥 과거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런 거 우리 국어단 외우고 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했죠. 국어단 외우고 나서 이거 풀 때 바로 했잖아. 그죠? 이렇게 곱했죠. 그죠? 5, 3원 15 이렇게 바로 해왔잖아. 이렇게 해왔죠. 그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우리가 이론화 해버리면은 이 숫자를 이걸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뭐라 하죠? 이쪽을 뭐라 하죠? 이걸 우리는 피성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성수라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누기도. 예를 들어서 53,073원 5원 나누기 370 뭐 이런이다 했을 때 이쪽을 뭐라 그랬습니까? 피재수. 기억나죠? 그죠? 이걸 재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이론화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수의 앞자리를 가지고 피성수의 앞자리를 곱하고 한 칸 물려서 또 성수의 앞자리와 피성 두 번째 자리를 곱하고 이런 식의 이론이라 이겁니다. 계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론을 자꾸 공부한다고 해서 그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에 대비해서는 바로 우리는 푸는 방법을 바로 익히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뭐 피성수나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게. 그 말이 바로 제가 이거 공부 따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죠. 그죠?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풀죠. 요거 푸는 것만 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 문제를 풀고 나서는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이론 문제는 제가 시험에 대비해서 나중에 우리 또 요 심화과정이 끝나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고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또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요거는 나오는 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 60문제에서 70문제 그 정도로 해서 이론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자주 나오는 문항 이런 거 해서 별도로 해드릴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좀 익혀서 시험 보시면은 10문제 중에서 7문제에서 8문제를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론 문제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계산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그럼 계산 문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계산기하고 매일 제가 요 강의를 할 때마다 해드리는 이런 핵심적인 거. 좀 연습장에 좀 적어놨다가 그걸 조금 정설을 하셔야 되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서브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계산 과목들, 요런 계산을 제가 암기하는 양이 아니고 만약에 상품이 나왔다 하면 상품은 자산 계정이다. 바드름 나왔다. 자산 계정이다. 지급금 하면은 부채 계정이다. 수수료 수익 나오면 수익 계정이다. 임차로 나오면 비용 계정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이 정도 계정들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게 자산 계정이다. 그죠? 자산 계정.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꾸 몇 번 반복하세요. 대여금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빌려줬구나. 자산이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계정은 뭐다? 부채 계정이다. 그죠? 주식만 나오면 자본이다. 또는 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잉여금 카드만 나오면 이건 자본이다 보시면 돼요. 자본. 알겠죠? 기본적으로. 뭐 주식 카드만 나오면 이거 자본이구나. 잉여금 말이 나오면 자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본. 잉여금. 우리가 나중에 뭐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잉여금 말이 나오면 이게 자본에 속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자본. 알겠죠? 자본이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 단계니까 잉여금 말이 나오면 자본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또 요런 계정이 나왔다. 매출이나 수익 나왔다. 임대로 나왔다 하면 수익 계정이다 정도. 이거는 수익이라 하더라. 응? 요런 계정이 나왔다 하면 이거는 비용 계정이다. 알겠죠? 비용 계정이다.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기록한 장부를 뭐라 부른다?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 이익을 표시한 장부를 뭐라 하고? 손익계산서. 아셨죠? 이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핵심이다. 그죠? 핵심이고 추가 요런 게 있구나. 요걸 무슨 회계? 재무회계를 한다. 알았죠? 여기에서 뭐가 있다? 원가회계. 알겠죠? 해서 요리 시험에 나오는데 비중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자, 이 계정들은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게 요거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요거 하나씩. 현금 끝나고 나면 예금 끝나면 주식 이런 식으로 상품, 건물, 토지, 특허권. 그 다음 이 계정도 있죠. 그리고 자산 끝나고 나면 부채 하나씩 알아보는 거죠. 그죠? 이런 계정들. 그럼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은 여기 딱 끝나버리죠. 그죠? 우리 교재 차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교재 순서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순서되는데 요 계정들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요 자산 계정에서 제가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들 또 혹시 오늘 또 처음 하신 분 계시죠? 그죠?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은 반드시 입문 과정을 한번 들으시고 나서 이 본강의를 들으시면은 이 본강의를 앞으로 우리 심화 과정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문 과정에서는 가장 뼈대 각 과정 장별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각각 그 핵심되는 것, 요 항목들에 대한 핵심 부분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초 부분을 갖다 해 드렸으니까 한번 하고 입문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요 본강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복습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공부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입문 과정이 12강일 것에 대해서 12강이 있으니까 그 입문 과정이 있죠. 그죠? 요 입문 과정 요 12강
요걸 꼭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신 분, 또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겠죠. 그죠? 두 번 들으시면 더 좋고, 아무튼 입문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상식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산에서는 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래 정리했습니다. 그죠? 현, 예, 주. 현예주 하면은 이제 사람 이름을 생각하세요. 성은 현씨고 이름이 예주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죠? 예. 현예주. 현예주. 외상권. 이렇게. 외상권. 현예주 외상권. 그리고 기타. 현은 현금, 예는 예금, 주는 주식, 외상, 상은 상품, 건물, 기타. 요것만 공부하면은, 예, 우리 자산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물론 요 부분에, 앞부분에 회계 순환 과정이 있죠. 그죠? 회계 순환 과정과 기본적인 건 뭐 회계의 목적 이런 이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재무회계 목적에 해서 요 부분까지가 이제 50% 이상 출제됩니다. 자산에서. 아시겠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상 건물 여기서 자산 50% 이상이 나오고 여기 있죠. 그죠?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몇 프로? 20%잖아. 원가 20%고. 그럼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50% 나옵니다. 여기에서 30%. 부자원 수입 비용, 여기 회계비용, 여기 합쳐 20%, 30%, 요거 20%. 알겠죠? 그죠? 그래서 1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산이 얼마? 50%.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 회계비용이 오르신 재무제표, 여기에서 몇 프로? 30%. 그리고 원가에서 몇 프로? 20%. 시험 출제 비중이. 아시겠죠? 이 정도 돼 있구나. 자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장부 기장의 순서. 장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 장부에. 그 이제 장부 기장의 순서. 즉,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반복 과정 또는 순환 과정이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회계 순환, 즉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